네, 오늘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시 감사 체계가 마련되고요. 내일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일제히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가 유치원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윤나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실명으로 공개하겠다. 일단 이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요. 그 시도교육청 최근 4년치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MBC에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것을 자기 게시판에 공개를 일부러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사립유치원 총연합회에서 가처분 이렇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문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아마 공개가 될 텐데 이제 공개가 되면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일부 공개된 유치원만 하더라도 지금 학부형들이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유치원 측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리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한유총 이제 그 유치원 총연합회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쪽에서도 뭐 그냥 넘어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혹시 예상하세요? 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유총에서 MBC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과 MBC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고 언론 보도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부,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교육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유치원에서는 폐원 결정이나 이런 결정을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폐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 조치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의문이 남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폐원이나 학기 중에 수업 거부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대책을 마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폐원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관련 교육청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할 권한이 있고요. 네, 경고나 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렇게 예고를 한 마당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 상황으로 애꿎은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종합감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이후에도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법적인 처벌이라 하면 이제 사립학교법이랑 그다음에 유치원법에서 적혀진 그 관할 시도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비 횡령,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원금 횡령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형법상으로는 현재 판례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현재는 좀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지금 실명 공개한다는 거는 유치원 그 이름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유치원 이름은 공개하지만 운영자나 그리고 원장 실명이랑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뭐 주민등록번호나 아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공개하는 것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설립자나 그러니까 원장의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 문제 아니냐 이런 회계 시스템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런 비리들이 드러났으면 그 비리는 결국 사람이 저지르는 건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다른 유치원을 설립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람 이름도 함께 공개하자. 이거 너무 과한 조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그 사생활을 그러니까 이름이랑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항상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데요. 예.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그다음에 공공의 목적. 그런데 이제 물론 타당한 지적이시긴 하지만 예. 그 정도까지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유치원 관련된 사안을 만나봤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지 유출. 이거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뤘거든요. 뭐 지역마다 다루기도 했었고, 뭐 특별한 저희가 학교 이름이나 지역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번 이제 나눴던 얘기인데 이번에는 목포입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인데 사건 개요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하던 한 학생이 친구가 기출 문제와 비슷한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부모에게 학부모에게 보냈고 학부모가 이걸 토대로 해서 경찰에 이제 제보를 해서 사건이 드러난 건데요. 보니까 기출 문제와 실제 기출 문제와 같은 문제였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쌍둥이 자매와 관련된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증을 확보하는데 이제 꽤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학생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사진이 좀 충분한 그 물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일단 그 사진이 굉장히 물증이 되고요. 또 그 사진이 찍힌 학생으로부터 이 문제는 친구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다라는 또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가 증거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측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그렇겠죠. 그렇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제 교육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나 경고, 주의 이런 건 받을 수 있겠지만 형법상이나 이게 범죄 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학교 측에서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학교 측에서도 자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유출 사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학교 측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바지만 만약에 은폐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죄가 좀 검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혹시나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학생들도 물론 이제 저희도 그 형사 미성년자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나이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 처벌은 만약에 드러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형사 미성년자인데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은 되고요. 그다음 물론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은 되고 그리고 이것은 학교의 시험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역시 업무 방해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 주제 영상 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 주제 또한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인데 동덕여대에서 알몸으로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입니다.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기각서에는 이제 자백을 했고 그다음에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또 예. 도저히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라고 됐는데요. 예.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죄가 성립하면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이 사람이 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증거는 본인이 찍어 올린 SNS 계정 사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리고 본인도 자백을 했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도주 우려는 통상적으로 이 범죄가 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도주 우려를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음란물 배포죄는 사실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는 약한 범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벌금형 선고받는데 도주할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형의 그 유무도 이런 부분으로 또 해석이 가능한. 그렇죠. 네네. 실형을 받게 될 게 확실해지면 예. 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네, 많이 생기지 아무래도 생길 않겠습니까? 테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음란물 유포죄를 네. 우리가 적용해서 감안한다면 네. 벌금형에 그칠 정도니 그렇죠. 도저히 우려가 없다. 네. 어.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것이 보면 기사상으로는 예. 음란물 유포랑 그다음에 주거 침입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두 죄 다 좀 사실 약한 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동덕여대 학생들은 사실 뭐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했고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법정에서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피고인이 자기 변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다른 다른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에서의 정신적인 저는 그 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보통 바바리맨처럼 네네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걸 감추려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한 것을 버젓이 자랑하듯이 본인의 SNS에 올렸거든요. 예. 이거 삐뚤어진 심리긴 한데 오히려 이런 거는 고등학교, 중학교 남자애들끼리 서로 일탈행위나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내가 이런 걸 했다는 걸 과시하는 약간 소영웅주의 심리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오히려 이렇게 그 정신병이라고 보기보다는요. 네. 알겠습니다. 동덕여대에서 일어났던 알몸남 사건 구속영장 일단 기각이 되는데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무죄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무죄는 아니죠. 본인도 자백을 했고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유죄는 확실히 선고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이슈를 따라가도록 하고요. 오늘 세 가지 주제 만나봤습니다. 오늘 윤나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